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사고를 쳐야 눈에 띄네. 새 정부 들어서서 한창 이 검찰 조직의 인사이동 시기인데요. 이렇게까지 보통의 시민들이 인사이동에 관심을 두는 조직은 아마 검찰이 유일할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과거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성추문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호.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고영곤 차장검사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서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 자료표를 열람을 해서 견책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이 성추문 검사 사건이라 함은 당시 서울 동부지검에 실무 실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논란이 됐던 그 일을 말합니다. 이때 검찰 내부에서 피해자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사진을 외부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 공익법무관까지 해서 34명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고영건 차장은 사진을 유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자료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 보란듯이 영전을 했네요. 안 그래도 검찰 재직 당시 성추행 건으로 징계까지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인선 문제로 성인지 감수성이 이 새 정부가 너무 바닥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런 인사를 고위직으로 임명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정도의 일로 징계를 받은 억울한 검사들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내부 징계라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엄중하다라고 인지를 한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의 잡대는 더 엄중하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징계를 받은 억울한 검사들이라고 한다. 억울한은 반어법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일로 이렇게 했었겠죠. 네. 국민은 깎아보죠. 네. 이런 장면 지켜보면.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예, 대기업 투자 그땐 못하겠고 지금은 할 수 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의 주요 성과로 챙겨간 것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인데요. 네. 보통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국내 투자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대미 투자 계획만 나오자 오히려 실망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삼성과 현대, 한화와 롯데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어제쯤 앞다투어서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한 해 예상과 맞먹는 600조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였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 시기가 공교롭게 지난 이틀간 너무 몰려 있다는 거죠. 투자 계획 발표가 한꺼번에 쏟아진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민간 주도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한 눈도장 찍기 아니냐라는 것과 이렇게 투자 여력이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발표를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국내 투자자들은 호구 삼은 건가? 이런 이야기까지요. 네. 이후에 어찌됐든 저런 대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고용 창출까지 이어지고 경제 활성화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내보이는 것이 좀 청사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튼실하게 이 계획이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럴 때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정말 순수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 사면이 거래 품목으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저는 근데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니까 경제 불투명성이 강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네. 투자를 안 하고 네.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복잡해요. 오히려 해안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네. 자, 마지막 이슈가 뭐죠? 심야 지하철 운행 재개 지하철 노동자들과 소통 없이 직진을 할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이슈에서 심야에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심야 할증을 10시로 앞당기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이 심야 택시 승차 대란이 일어나자 서울시가 새벽 1시까지 지하철 연장 운행을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은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중단이 됐으니까 2년 만에 부활을 하는 건데요. 네. 시민들은 한 잔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하지만 이 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의 심야 연장 운행 강행 방침에 반발을 하면서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는데요. 그동안 요구해왔던 현장 인력의 충원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강행해왔던 구조조정 중단에 대한 요구도 묵살하면서 무조건 연장 운행을 강행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몰랐는데 이 서울시 지하철 공사가 거의 부도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심야 운행도 사실 정지가 된 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없이 이렇게 강행되는 것이 옳으냐.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인력과 업무가 재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다시 기관사들이 좀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중요한데 어제 3호선 매봉역에 지하철 그 선로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강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람과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연장 운행 이전에 안전 운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담보된 상태에서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담보가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